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31화 도시망공 모빌리티. 이 사람은 지독한 교통체증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도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UAM, 이른바 도심항공 모빌리티입니다. 도시상공을 사람과 물건의 모빌리티에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2024년 올림픽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온갖 비행체가 관중을 싣고 상공을 나르는 새로운 모습이 하늘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붐은 우버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우버가 2016년 에어택시 서비스 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이른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항공 모빌리티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eVTOL, 즉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입니다. 전기추진이 중요한 이유는 공해와 소음이 적어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에서는 넓은 땅을 확보하기 어렵고 높은 건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심항공 모빌리티 항공기는 주로 멀티콥터 형태로 개발됩니다. 헬리콥터는 메인 로터가 1개 내지는 2개라면 멀티콥터는 2개 이상입니다. 멀티콥터는 조종 응답성과 안정성이 우수하여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심에서 활용하기 안전하고 블레이드 길이를 짧게 만들어서 소음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이런 항공기 기체만이 아니라 항공관제, 이착륙 시설, 교통서비스 플랫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가 2020년 발표한 인간 행성 지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6%, 즉 4분의 3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인구의 8명 중 1명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급격하고 광범위한 도시화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도시민들의 이동 효용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물류 운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혁신적 미래 사업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 오던 것입니다. 프리츠 랑 감독의 1927년 영화 메트로폴리스는 2026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디스토피아 도시에도 이미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수많은 SF에는 도시의 하늘을 나는 탈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이처럼 창작물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시험되고 일부 실현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194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헬리콥터 대중화를 통해 도시 모빌리티를 혁신하려는 실험과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946년 타임즈에 실린 이 광고는 헬리콥터로 상품을 배송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미국 역사학회는 미래에는 차고마다 비행기가 한 대씩 생기게 될까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나 시골에 살더라도 헬리콥터로 매일 편하고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다. 교통체증에 묶이거나 빨간 신호등에 멈추거나 연락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복잡한 시설을 갖춘 착륙장도 필요 없다. 그러나 이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더 지났지만 이런 비전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그 가능성을 실험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미국의 팬 아메리카 항공은 1965년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옥상에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를 건설했습니다. 헬기는 이 항공사의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을 뉴욕의 여러 공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른바 이동 엘리트들은 맨해튼의 경관을 감상하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엘리트주의 외에도 엄청난 소음과 사고 위험 때문에 크게 비판받았습니다. 실제로 1977년 헬기 착륙 중 사고가 나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로터가 부러지면서 대기 중이던 승객 4명을 베어 죽이고 파편 일부가 60층 아래 거리를 지나던 보행자까지 죽인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사고로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꿈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더욱 생생하게 현실이 된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살펴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미래를 좀 더 생생하게 전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의 경제 수도 상파울로에서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자가용 헬기를 위한 항공 관제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헬기 착륙장이 200개 이상이 있고 헬기는 500대가 넘는 상파울루는 전 세계에서 헬기가 가장 많은 도시로 헬리콥터 시티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2016년 우버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에어택시 서비스를 상파울루에서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인프라 때문일 것입니다. 우버의 헬리콥터는 하루 운행 횟수만 1,300회가 넘는데 요금도 거리와 헬기 기종에 따라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타임즈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도시인 상파울루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 헬기는 오피스타워, 폐쇄적인 주거지역, 고급 쇼핑몰, 고급 호텔, 교회 골프장, 해변 리조트, 공항 등을 시속 200km 속도로 메뚜기처럼 건너뛰며 이동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의 길들은 지워집니다. 자동차로 공항을 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린다면 헬기로는 5분이면 됩니다. 2009년부터 소음 공해에 항의하는 대중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헬기를 옹호하는 측은 소송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소리가 듣고 싶으면 상파울루 밖에 나가서 살아야겠지요. 여기서는 현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금 개발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헬기보다 안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지만 항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지상의 교통사고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더구나 도심에 추락하면 사고 피해는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잠재적 시장 규모를 2040년에 약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항공기 제조사는 물론 자동차 메이커와 스타트업 등 전 세계적으로 약 300개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적인 재원 중에서 막대한 자금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물론 도심항공 모빌리티도 시간이 지나면 대중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하늘은 오히려 오랜 시간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영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오랫동안 상상력을 자극해왔지만 막상 현실화할 때는 여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다시 도심항공 모빌리티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서 여러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나 UAM이라는 키워드로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있는데
대부분의 컨텐츠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비판적 시선으로 주시하고 질문하는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